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정통국어 0702. 자, 수필 2강 미안합니다. 페이지는 8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마디 박스 볼게요. 이 작품은 두 가지의 일화를 바탕으로 깨닫게 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가진 위력에 대한 힘 얘기하는 거죠. 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 장르가 갈래가 이제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에 이제 갈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시,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가 이제 시나리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수필. 이 수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한자로 비전문적인 글이다.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상적인 소재를 이 개인의 개성적인 문체, 개성적인 표현을 가지고 쓰는 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 일기, 기행문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필이 되는 거죠. 성격은 자아성찰적, 반성적. 그 다음에 주제는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위력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일단 요 수필을 먼저 각자 한번 다 읽어보고요. 그래서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중요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단연코 인색한 말이 있다면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일 것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은 땡큐 소리를 대내는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어때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 유학생활 할 때 이제 외국에서는 고마워라는 말을 잘 했었는데, 근데 또 미안해는 좀 어려웠대요. 자,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가능하면은 슬쩍 얼버무려 버리려고 했대요. 이게 다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해도 그럴 때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중략이 되어 있는데, 자, 학생 하나가 찾아와서 진상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진상, 이 사실이 뭐였어요? 이 친구가 말더듬이 증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수도, 그래서 또 제가 말더듬이 증세 때문에 못 읽겠어요. 라고 거기에서 갑자기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대신 이 친구가 도와줘서 읽었는데,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친구를 아마 혼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뒤늦게 찾아와서 사실은 요러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일화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일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쥐구멍이라도 심고 싶은 심정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뭐예요? 너무나도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미안하다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까?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속마음을 의문형 문장을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향이 이상하게 바뀌었죠. 자,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느냐. 이제는 나의 잘못을 뭐 하기 시작해요? 합리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선생 체면에 사과를 한다면은 이건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과했는데 그게 긁어부스럼이 된다.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이 친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안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구실들을 다 생각해내고 나서야 이제 그냥 마음이 편해졌고 잊어버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하지만 오늘 이 지금 사건이 오늘로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고러한 일화 두 번째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와 또 나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가는데 이 경비 아저씨랑 아버지랑 둘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비원 아저씨가 여기다가 차를 대면 안 된다고요. 왜 여기 됩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뒤늦게 나와가지고 이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서 경비원을 한번 째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니 경비원이 지금 나가 이 다리를 다친 상황이라서 못발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아버지한테 뭐라고요? 아까까지는 화를 내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분이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요. 이러면서 계속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까지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면서 아주 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나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이렇게 느낌표 나오면은 또 영탄법이죠. 영탄법까지 사용해 가면서 놀랍니다. 정말 대단하다.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하고 또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은 기꺼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였다면은 이제 막 조금 신경질을 내고 막 서로 좀 티격태격 싸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분은 정말 대단하다. 자,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이 해피엔딩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이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이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는 차를 타서 이제 그래도 아니 그렇게 허리까지 꼽히고 하는 거는 너무 체신이 없어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체면은 무슨 체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앞에서 나왔던 1화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이 나가 떠올립니다.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선생 체면은 무슨 선생 체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결국에 자기 성찰을 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여기 또 뒤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다 풀어보고 같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답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대조되는 일화, 그쵸? 첫 번째 일화, 두 번째 일화. 그런데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어서 일상에 있었던 일을 전달하는 글이 수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거의 갈래에 대한 특징을 묻는 것도 많으니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은 이 글의 갈래는 종류는 수필이었지라고 떠올리고 이렇게 쭉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적 반전이다. 이런 거는 이제 연극 얘기하는 거죠. 연극에서 그런 쓰이는 대본을 뭐라고 하죠? 희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교의 의도, 이거는 뭐 독자의 대상으로 친교의 의도는 아니고 그냥 자기 성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리고 그 다음에 허구적 상상력. 자, 우리 상상력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소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자, 우리 반어적인 표현이 뭐죠? 나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반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데 말은 이제 어떻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 이거는 반어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경비원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아이고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 안 드렸을 텐데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특히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자. 그래서 제목이 미안합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자. 라는 의미였죠. 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들도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필은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